허름한 등산복을 입은 노인이 폭설 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가 사실은 이 호텔의 대주주라는 걸. 그리고 지금 자신의 며느리 될 사람을 시험하러 왔다는 걸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서울 여의도 63층 사무실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어요. 정우석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우성건설 회장, 6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회사였어요.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서 이제는 건설업계 상위권에 올라섰죠. 10년 전부터는 강원도 썸머힐 호텔의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20%를 꾸준히 내주는 알짜배기 자산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민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어요. 33세 민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우성건설 경영전략실 차장, 차근차근 후계자 수업을 밟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석은 펜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했죠.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말해봐라.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정우석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죠. 결혼이라니. 좋은 소식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뭔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온 얼굴이었죠. 누구랑? 정우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썸머힐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 직원이에요. 그 순간 정우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썸머힐 호텔? 프런트 직원? 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우석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물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손끝에서 냉기가 전해졌어요. 프런트 직원이라니. 뭐가 문제입니까? 민호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문제가 뭐냐고? 넌 후계자야, 민호야. 이 회사를 이어받을 사람이고. 그게 서진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우석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상관이 있지.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는 이 회사의 미래와 직결돼. 우리 가문의 체면과도 관련이 있고. 정우석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그 사람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민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어요. 대답하기 싫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기다렸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우석의 등받이가 뒤로 젖혀졌어요. 손이 책상을 짚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장학금 받아서 전문대 나왔고 호텔 입사해서 5년째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민호가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우석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죠. 왜 안 됩니까? 민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왜냐고? 민호야, 넌 우성건설 후계자야. 건설업계 상위권 회사의 대표가 될 사람이고, 썸머힐 호텔만 해도 내가 대주주라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 주가도 움직이고
거래처들도 달라진다. 그건 아버지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현실이야. 내가 호텔 직원이랑 결혼한다? 그것도 배경도 없는 고아 출신이랑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우리 가문을 우습게 보겠지. 정우석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민호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서진을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면 사랑하면 안 됩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정우석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아버지는 항상 이러십니까? 돈, 지위, 체면만 생각하시고. 사람은 안 보이세요? 사람을 봐서 뭐가 남더냐. 난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이 자리를 지키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제가 원한 겁니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 금이 갔어요. 정우석은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정우석은 돌아앉았습니다. 의자를 창문 쪽으로 돌려서 민호를 등졌어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정적만 남았어요. 정우석은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죠. 주름진 얼굴, 굳어진 입술. 그때 문득 책상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정우석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작은 사진첩이 있었죠. 펼쳐보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5살의 정우석이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김수연. 정우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셨죠. 하지만 수연이는 누구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정우석이 힘들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주던 사람이었어요. 43년 전이었습니다. 정우석은 25이었고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막일을 배우기 시작할 때였죠. 수연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청혼 반지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석아,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에 따라 이 회사 미래가 달라진다. 그 여자는 안 돼. 격이 안 맞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호하게요. 정우석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젊었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수연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정해주신 여자와 결혼했어요. 명문가 출신, 좋은 학벌, 완벽한 배경. 하지만 사랑은 없었죠.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정우석은 혼자였어요. 민호를 키우면서 일만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돈을 벌고 지위를 쌓았어요. 그게 전부였죠. 민호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못 가진 것들을 다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민호는 43년 전 정우석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는 상황. 정우석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죠.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았네. 정우석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안 돼. 민호는 달라야 해. 정우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죠. 민호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배경 있고 집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라니. 고아 출신이라니. 정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민호의 떨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왜 아버지는 항상 이러십니까? 돈, 지위, 체면만 생각하시고 사람은 안 보이세요? 정우석은 사진첩을 닫았습니다.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창문 앞에 섰죠. 밤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을 스쳤어요. 그날 밤 정우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민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요. 썸머힐 호텔로 가서 이서진이라는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신분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면 모두가 가면을 쓸 테니까요. 정우석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등산복이 걸려 있었어요. 10년도 더 된 빛바랜 파카였죠. 이걸로 가면 되겠군. 정우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호텔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 세상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정우석은 사진첩이 들어있는 서랍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민호만큼은 내가 제대로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사흘 후 폭설 속 썸머힐 호텔에서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사흘 후 정우석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빛바랜 파란색 파카,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낡은 청바지, 색이 바랜 등산화.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죠. 그때는 아직 산을 다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만 하다 보니 등산복은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정우석은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졌어요. 이 정도면 되겠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 차던 명품 시계는 빼놓았어요. 지갑도 오래된 낡은 걸로 바꿨죠. 신용카드 대신 현금 몇 장만 넣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어요. 비서 이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혼자 가시는 겁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혼자 가야 해. 누가 따라오면 들통나. 하지만 폭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쪽은 눈이 많이 온다고. 괜찮아. 나도 예전엔 산 많이 다녔어. 정우석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 썸머힐 호텔에 예약은 해뒀지? 네, 기무식 이름으로 일반 객실 예약했습니다. 3박 4일이고요. 좋아.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무식? 가명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알았네. 정우석은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직접 오래된 SM5를 몰고 서울을 빠져나왔죠. 10년 된 차였지만 아직 멀쩡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영동 고속도로로 접어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날리던 눈발이 점점 굵어졌어요. 앞 유리에 와이퍼를 빠르게 돌려야 할 정도였죠. 폭설이구나. 정우석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들이 하나 둘갓길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였죠. 하지만 정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을 계속했어요.
2시간을 더 달렸을까요? 썸머힐 호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5km 남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 미끄러졌어요. 정우석은 핸들을 꽉 잡았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마침내 호텔이 보였습니다. 하얀 눈 속에 우뚝 솟은 건물이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창문마다 새어나오고 있었죠. 썸머힐 호텔. 10년 전 정우석이 투자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부도 위기였던 호텔을 인수해서 재건했죠. 지금은 강원도에서 손꼽히는 리조트가 됐어요. 정우석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뺨을 스쳤죠. 낡은 캐리어를 끌고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일부러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었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프런트 데스크가 보였어요. 3명의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정우석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죠. 명찰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정우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파카, 허름한 캐리어.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예약하셨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네, 김우식 이름으로 했는데요. 정우석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수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김우식 고객님, 일반 객실 3박 4일 맞으십니까? 네. 신분증 주세요. 정우석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김민수가 받아서 스캔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명찰에는 박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박지영은 정우석을 힐끗 보더니 김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VIP 고객 오신대. 30분 후에. 준비 좀 해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우석에게 돌아섰어요. 여기 서명하시고 룸키 받으세요. 7층 712호실입니다. 설명이 너무 짧았어요. 어디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조식은 몇 시인지 아무것도 안내하지 않았죠. 그냥 룸키만 툭 내밀었습니다. 정우석은 천천히 룸키를 받았어요. 저기, 짐 좀 옮겨주실 수 있나요? 나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벨맨이 다른 고객 도와드리고 있어서요. 조금 기다리시면. 김민수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가져가시는 게 빠르실 겁니다. 엘리베이터 저쪽에 있어요. 손으로 대충 방향만 가리켰어요. 정우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죠. 뒤에서 김민수와 박지영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일반실 손님들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VIP 고객 모실 시간도 부족한데. 정우석은 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차가운 게 스멀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호텔 서비스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정우석은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밝고 따뜻했죠. 명찰에는 이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석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바로 저 여자로구나.
민호가 사랑한다는 여자, 결혼하겠다는 바로 그 사람. 이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정우석 앞에 섰습니다. 죄송해요, 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이미 룸키 받았어요. 아니에요. 짐 들어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이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7층이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정말 아니에요. 저희 호텔 규정이에요. 모든 고객님께 똑같이 서비스 드리는 거거든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서진이 7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닫히면서 둘만 남았습니다. 폭설 속에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서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조금. 지금 강원도 쪽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조심히 오셔서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저희 호텔은 처음이세요? 네. 그럼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 조식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1층 레스토랑에서 드실 수 있고요. 온천은 지하 1층에 있어요.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하세요. 이서진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프런트로 연락 주세요. 제 이름은 이서진이에요. 낮 시간대에는 제가 주로 프런트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이서진은 캐리어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정우석이 뒤따라갔죠. 712호. 이서진은 룸키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이쪽이에요. 온도 적당하신지 확인해 주세요. 이서진은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22도예요. 춥거나 더우시면 조절하시면 돼요. 리모컨 여기 있고요. 그녀는 테이블 위 리모컨을 가리켰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이고 수건은 여기 있어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전화 주세요. 이서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정우석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밝은 표정, 친절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민호가 왜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조금 알 것 같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편히 쉬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서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우석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젖히니 눈 덮인 산이 보였어요. 폭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다. 정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3박 4일 동안 그는 이서진을 관찰할 거였어요. 그녀가 정말 민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진짜 모습이 어떤지 확인할 작정이었죠. 프런트에서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죠. 다른 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 정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민수와 박지영은 자신을 귀찮은 손님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달랐죠. 똑같이 정성껏 대해줬어요. 하지만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정우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거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아버지,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정우석은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생각해보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눈은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하얗게 쌓여가는 세상처럼 정우석의 마음도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우석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어요. 하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죠.
나무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어요. 정우석은 세수를 하고 낡은 파카를 다시 걸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죠. 좋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그는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조식 시간이었죠. 레스토랑 입구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입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직원은 구석 자리를 안내했어요. 창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자리였죠. 정우석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이것도 테스트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뷔페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녀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직원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얼굴에 미소가 활짝 펴졌죠. 정우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그렇군. 아침을 먹고 로비로 나왔어요. 프런트 데스크 앞을 지나가는데 이서진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서진은 한 노부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죠. 그러니까 주변에 약국이 어디 있냐고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지도 출력해 드릴게요. 여기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예요. 이서진은 컴퓨터로 지도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길을 표시했어요. 이 길로 쭉 가시면 나와요. 혹시 찾기 어려우시면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천천히 다녀오세요.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부부가 떠나고 정우석은 슬쩍 프런트로 다가갔어요. 저기요. 이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712호 손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어요? 네. 근데 객실 청소는 언제 해주시나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해드려요. 혹시 다른 시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서진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했죠. 오전 11시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프런트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배인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죠. 이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약 확인서를 보여줬어요. 내가 분명히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다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일반 객실이 준비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서진은 재빨리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확인해 보니, 객실 배정에 착오가 있었네요. 착오? 그게 말이 돼요? 나 2달 전에 예약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의 남자였죠. 명찰에는 강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 제가 총지배인 강태수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지금 객실 배정이 잘못됐다는데요. 스위트룸으로 예약했는데 일반 객실을 줬어요. 강태수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스위트룸이 모두 찼습니다. 다른 VIP 고객이 VIP 고객? 나는 VIP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높은 등급에 더 높은 등급? 웃기고 있네. 내가 돈을 먼저 냈는데 남자는 주먹으로 데스크를 쳤습니다. 쾅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정우석은 신문을 내려놓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최선? 최선이 이거예요? 예약한 사람 내쫓고 다른 사람 받는 게 최선이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 따위 집어치워요. 내 예약이 먼저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이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이서진을 봤어요. 이서진, 지금 뭐? 하지만 이서진은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손님께서 2달 전에 예약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 실수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끝나요? 아니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서진은 재빨리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금 스위트룸은 전부 찼지만 디럭스 트윈룸이 하나 비어 있어요. 스위트룸보다는 작지만 뷰가 정말 좋은 객실이에요. 거기로 업그레이드해드리고 온천 이용권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저희 레스토랑에서 풀코스로 대접할게요. 물론 전부 무료고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이서진을 봤어요. 이서진, 그건 권한받기야. 총지배인 승인 없이. 지배인님, 지금은 손님 먼저 모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서진이 강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태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정도면 인정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객실까지 모시겠습니다. 짐도 옮겨드릴게요. 이서진은 룸키를 새로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벨맨을 불러 남자를 안내했어요. 남자가 떠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수가 이서진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이서진, 내 사무실로 와. 네. 이서진은 다른 직원에게 프런트를 맡기고 강태수를 따라갔습니다. 정우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 여자 용기가 있군.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규정을 따지던 지배인과 달리 이서진은 손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죠. 10분쯤 지나자 이서진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프런트로 돌아온 이서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프런트로 걸어가 물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이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 712호 손님. 네, 괜찮아요. 아까 그분 혼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의받은 거예요. 이서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고객 잘 모신 건데 왜 혼나요? 규정을 어겼거든요. 제 권한 밖의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님은 만족했잖아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래요. 이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우석은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서진이 다시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고생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이서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정우석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구나. 정우석은 확신했어요. 이서진은 연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신이 혼나는 상황에서도요. 오후가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석은 객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장 나야. 회장님 어떠세요? 썸머힐 호텔 강태수 총지배인 말이야. 네, 무슨 일이신지. 그 사람 평가 자료 좀 보내줘. 최근 3년치.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서진이라는 직원 있지? 프런트 직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인사평가 자료도 보내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규정과 사람. 둘 중 뭐가 먼저일까? 정우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3년 전 자신도 규정을 따랐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규칙을 지켰죠. 그래서 수연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진은 달랐어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봤죠. 민호는 이런 사람을 원한 거구나. 정우석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죠. 하루 이틀은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이 될 것 같군. 정우석은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폭설은 멈추지 않았고 호텔은 점점 더 하얀 눈에 파묻혀갔어요. 정우석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죠. 새벽 3시 정우석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삐익, 삐익. 복도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들려왔어요. 비상벨이었죠. 정우석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에요? 옆방 손님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화재 경보 같은데. 그때 방송이 나왔어요. 투숙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폭설로 인해 난방 시스템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잠시 로비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은 파카를 걸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죠. 비상계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몰려들었어요. 정우석도 천천히 따라갔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7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제 이서진에게 약국 위치를 물어봤던 분이었죠. 어머, 어지러워. 할머니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죠. 여보, 괜찮아? 숨이 잘 안 쉬어져.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갔어요. 누구도 멈추지 않았죠. 다들 빨리 내려가기 바빴습니다. 정우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 저기. 천식이 있는데 약을 안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일단 천천히 내려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석은 한쪽에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편을 잡았어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죠. 5층, 4층, 3층.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안 되겠어. 더 이상 못 가겠어. 여보.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정우석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빨리 구급약이 필요해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왔어요.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천식 있으시다고 하셨죠? 제가 약 가져왔어요. 이서진은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할머니가 흡입기를 입에 댔어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1번, 2번, 3번. 점점 숨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서진이 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네. 조금 나아졌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이서진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 목에 둘러줬어요. 추우시죠? 이거 하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서진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여기 2층 계단입니다. 휠체어 1대 올려주세요. 거동 불편하신 손님 계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서진과 정우석이 함께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제가 모시고 내려갈게요. 할아버지도 천천히 오세요. 이서진은 휠체어를 밀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정우석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뒤따랐어요. 로비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투숙객 10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강태수 총지배인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 외부 난방 공급 라인이 손상됐습니다. 지금 긴급 수리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최소 2시간은. 2시간이나요? 이렇게 추운데? 로비 온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난방이 끊긴 지 1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이서진은 휠체어를 로비 한쪽에 세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잠깐 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이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달려갔어요. 담요 창고 열쇠 어디 있어요? 왜?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손님들 추워하시잖아요. 담요 나눠드려야죠. 그건 객실 청소팀 일 아니야? 지금 새벽인데 청소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야죠. 이서진은 열쇠를 받아 지하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정우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이서진이 담요를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손님 여러분, 담요 필요하신 분 여기로 오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서진은 하나하나 담요를 나눠줬습니다. 어르신들 먼저 받으세요. 아이들도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담요가 금방 바닥났어요. 이서진은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2번째 카트를 가져왔죠. 이번에는 핫팩도 함께 가져왔어요. 핫팩도 있어요. 어르신들, 아이들 먼저요. 정우석도 담요와 핫팩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하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이서진은 숨이 가쁜데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기. 사람들이 한쪽을 가리켰어요. 로비 구석에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의식이 없었죠. 강태수가 달려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하지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지배인님,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못 올라온대요. 도로가 다 막혔어요. 뭐? 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여기 의사 없어요? 이서진이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호흡도 있고요. 의식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서진은 남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담요를 베개 삼아 받쳐줬어요. 누구 응급처치할 줄 아는 분 있으세요? 정우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조금 압니다. 사실 정우석은 군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이 있었어요. 오래됐지만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같이 도와주세요. 이서진과 정우석은 남자를 안정적인 자세로 눕혔습니다. 이서진은 남자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줬어요. 호흡이 편하도록요. 핫팩 더 가져와요. 체온 유지시켜야 해요. 직원들이 핫팩을 가져왔습니다. 이서진은 남자의 손과 발에 핫팩을 대줬어요. 119랑 계속 연락하세요. 언제쯤 올 수 있는지. 강태수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서진은 남자의 맥박을 계속 확인했어요. 숨소리도 들어봤죠. 호흡이 안정적이에요. 괜찮을 거예요. 이서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요. 긴장한 거였죠.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쓰러졌나요? 네.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이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남자는 이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1시간 후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서 겨우 올라온 거였죠. 남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난방도 복구됐어요. 로비의 따뜻한 공기가 다시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하나 둘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로비가 텅 비고 이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정우석이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네. 조금 피곤하네요. 이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사실은. 만약 그분이. 하지만 괜찮았잖아요. 당신 덕분에. 아니에요. 손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당신이 먼저 달려갔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우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규정에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식 준비해야 해요. 손님들 배고프실 텐데. 지금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이서진은 프런트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석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정우석은 확신했어요. 이서진은 연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진가가 드러났죠.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정우석은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눈은 그쳤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 만나봤다. 좋은 사람이더구나.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우석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내일 하루 더 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그는 침대에 누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43년 전 자신이 놓쳤던 사랑. 그것과 똑같은 사랑을 민호가 찾은 건지도 몰랐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강태수 총지배인이 직원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다들 집중해. 오늘 VIP 손님 오신다. 박진우 대표님이야. 박진우요? 그 부동산 개발 회사?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맞아. 정우석 회장님이랑 내일 투자 미팅 있으시래. 오늘 하루 우리 호텔에서 쉬신다고 하셨어. 강태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지배인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정우석은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죠. 내일 나랑 미팅이라. 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진우,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어요. 최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정우석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오후 3시쯤 호텔 입구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죠. 박진우였습니다. 강태수가 현관으로 달려나갔어요. 박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 지배인. 박진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알아서 해. 박진우는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이서진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서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박진우는 이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함이 어떻게? 박진우.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이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박진우 고객님. VIP 스위트룸 1박으로 예약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부탁드려요. 박진우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서진은 조심스럽게 받아서 스캔했습니다. 체크인 처리 완료됐습니다. 10층 1001호실이고요.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물 좀 줘. 박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서진은 재빨리 생수를 가져왔어요. 차갑게 식은 생수였죠. 박진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서진은 황급히 냉장고에서 더 차가운 물을 꺼내왔어요. 박진우는 이번엔 마시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무 차갑겠네. 됐어. 그냥. 죄송합니다. 너 몇 년 차야? 5년 차입니다. 5년 차가 물 온도도 제대로 못 맞춰? 이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음은 무슨,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강태수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신지? 이 직원 교체해요. 다른 사람으로. 네. 하지만 교체하라니까요. 박진우는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무능한 거지. 그 말에 이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우석은 신문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박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난방 사고 났다며? 그것도 프런트 직원이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폭설 때문에. 변명하지 마. 결국 관리를 못한 거잖아. 박 대표님, 그건. 강태수가 끼어들려다 말았습니다. 박진우가 노려봤거든요. 어제 당신이 근무 시간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그게 최선이야? 웃기지 마. 이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죠. 이런 직원은 자르는 게 낫겠어요. 강지배인. 네, 알겠습니다. 강태수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정우석이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자세가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모자를 벗었죠. 천천히 프런트 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진우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파카 지퍼를 내렸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정장 셔츠가 드러났죠.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앞에 툭 던졌어요. 명함이 데스크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진우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정우석?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수도 명함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정우석은 차갑게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우 대표님 맞으시죠? 네. 회장님. 박진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내일 저랑 투자 미팅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게 방금 전 당신이 한 행동 다 봤습니다. 정우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분이랑은 일 못합니다. 회장님, 제가 잠깐 실수를. 실수? 저건 실수가 아니에요. 당신의 본 모습이죠. 정우석은 이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어제 난방 사고 났을 때 이 직원이 뭘 했는지 아세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쓰러진 손님 응급 처치했어요. 담요 나눠주고 새벽까지 손님들 챙겼죠. 당신이 편하게 잔 사이에요. 박진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능하다고요? 자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요. 정우석은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미팅 취소합니다. 회장님, 박진우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방금 전에.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에 사람을 짓밟았죠. 정우석은 돌아섰습니다. 짐 챙겨서 나가세요. 우리 호텔에 당신 같은 손님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진우가 정우석을 따라가려 했어요. 하지만 정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지배인. 네, 회장님. 강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분 체크아웃 처리하세요. 환불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진우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서 있었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비서를 불러 황급히 짐을 챙겼어요. 호텔을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정우석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차가 떠나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712호 손님이 회장님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우석은 천천히 이서진을 돌아봤어요. 네, 정우석입니다. 이 호텔 대주주고요. 왜 저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진짜 모습을요. 이서진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도연이 말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이가 회장님 아드님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서진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정우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네. 곧 연락드릴게요. 정우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이서진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손을 짚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진. 네, 지배인님. 내가 잘못 생각했어. 미안해.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대로 해.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고 감사였고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폭설이 그친 후 처음으로 맑은 날씨였어요. 이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도연이의 아버지, 그 엄격해 보이던 분이 3박 4일 동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이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죠.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이서진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옆에 민호가 손을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좋은 분이에요. 너무 긴장돼요. 나도요. 민호도 사실 떨리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석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낡은 파카가 아니었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버지.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서진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무슨, 편하게 불러요. 정우석은 부드럽게 웃으며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정우석은 물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어요. 배경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게 걱정됐어요. 이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정우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3박 4일 동안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라는 걸. 이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정우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수연이라고. 43년 전 이야기예요. 민호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눈이 커졌죠. 수연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정우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격이 안 맞는다고. 아버지, 나는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수연이를 떠나보냈어요. 정우석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서진 씨 얘기했을 때 처음엔 또 똑같이 반대했어요. 43년 전 우리 아버지처럼. 정우석은 민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 선택이 옳았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 씨는 수연이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단단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죠. 정우석은 이서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요. 체면보다 진심을 선택했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아요. 회장님, 그래서 부탁드려요. 정우석은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돼주세요. 그리고 민호야, 내 아버지, 넌 내가 못한 걸 해. 사랑하는 사람 지켜. 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수연이한테 못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해. 정우석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이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내가 늦게 깨달은 거니까.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빛이 퍼져가고 있었죠. 자, 이제 식사하자. 배고프지? 정우석이 먼저 분위기를 바꿨어요. 네, 아버지. 서진 씨,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아무거나는 안 돼요.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정우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43년 동안 쌓였던 후회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울고 또 웃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죠. 정우석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겁쟁이였어. 하지만 우리 아들은 달라. 용기 있는 아이야.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제야 알겠어. 진짜 사랑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레스토랑을 나서며 정우석은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민호와 서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죠. 정우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수연아, 봤지? 나는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